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소년 루카스 메이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저희 학교에는 특별한 한국인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바로 조현욱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저희는 한국인 유학생이 왜 이런 학교에 왔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는 파우오버슐레라는 2년제 직업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거나 파우오슐레라고 불리는 전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을 얻는 학교죠. 물론 독일은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이라고 해도 종합대학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똑같이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다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빡빡하게 살 자신만 있다면 대학 진학과 취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였습니다. 저처럼 돈도 벌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랄까요? 하지만 보통 조기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파우오버슐레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을 선호했고 종합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죠. 사람들은 한국인 학생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친구를 보기 위해 기웃거렸는데 한국인은 제가 알던 아시아인들과 다르게 몸집도 좀 큰 편이고 키도 큰 편이었어요. 동양인은 왜소할 거라고만 여겼던 제 편견을 부숴버리는 사람이었죠. 한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욱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말을 걸던 친구들도 그의 대답이 재미없었는지 곧이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한국인 학생은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우리와 같은 청소년이 아니라 20대 성인이라는 겁니다. 동양인의 특성 탓인지 어려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어 좀 성숙한 느낌은 있어도 성인일 거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많은 학생이 왜 20대 성인 남자가 왜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독일에선 20대라고 전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흔치 않았으니까요. 10대 시절 고등학교를 안 다니다 나중에서야 진학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고등학교 성적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 진학이 어려워 일단 전문고교에 입학한 걸까요? 그에 대한 여러 추측과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던 와중 또 놀라운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현욱이 독일 여자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소문도 적당히 부풀려야지 무슨 20대 외국인의 거기다 유부남이기까지 한 고등학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부풀려진 소문은 갈수록 살이 덧붙여져 점점 터무니없어졌습니다. 무슨 제비족이라서 늙은 여자를 꿰었다는 둥, 국제 위장 결혼을 했다는 둥 별별 소리가 나돌았죠. 점점 이미지가 나빠진 현욱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따돌림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 자칫 선생님에게 들키면 퇴학당할 수도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대거나 그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할 뿐이었죠. 그러나 현욱 본인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보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인드였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또 무시당하는 그가 안쓰러운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고한 학처럼 말도 없고 무뚝뚝하던 학생이라 쳐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현욱은 제가 다가와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대화하면 제가 거의 말하고 현욱은 듣고 있는 편이었는데 몇 개월쯤 지나자 점점 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학생들이 널 무시하는 게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는 웃으면서 별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애들이 뭐라 떠들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귀여운 애교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어른의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현욱과 친하게 지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부남이란 소문은 사실이었고 만 23살이란 어린 나이에 독일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일용직이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지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가 성인이 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현욱은 몸이 고생하면 심적 고통이 덜할까 미루지 않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2년 뒤 군대에서 돌아온 그는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욕을 잃은 그는 무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술주정을 부리던 사람에게 그녀를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구해오는 그녀에게 당황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귄 지 고작 6개월 만에 그녀를 따라 독일로 떠났다고 합니다. 현욱은 어차피 자기는 가족이나 번듯한 직장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한국에 미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져 사귄 지 2년 1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독일에 온 뒤로 열심히 언어를 공부했던 그는 독일어 공인 시험을 보고 지금 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지요. 중퇴자였던 현욱은 고등학교 성적과 수능 성적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했고 고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취직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파우오버슐레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와이프는 자기한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고 원래대로라면 자기같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는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좋은 조건의 여자라고 했습니다. 선택해준 게 고마워서라도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죠. 현욱은 제비족도 아니고 늙은 할머니와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량이나 제비와 먼 성실한 성격에 와이프도 연상이긴 했지만 현욱과 같은 20대였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2학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는 무척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같이 여행 가자고 약속도 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현욱과 같이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교를 쉬었습니다. 제가 림프종에 걸려 병마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조기 발견하여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졸업한 현욱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년 뒤 치료가 끝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왔던 날은 겹경사의 날이었습니다. 고대하던 현욱의 영주권이 나온 날이기도 했거든요.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독일에 거주해야 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증명해야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현욱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던 것이죠. 그때 현욱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파티했던 기억도 나요. 다시 일상을 되찾은 저는 의욕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동급생이 저에게 하교할 때마다 교문 밖에서 어떤 놈들이 널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나갈 때 몇 번 봤다면서 이상한 인간들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의 말을 듣고 찝찝했던 저는 하굣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쳐다봤고 어떤 남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이 학교의 퇴학생인 막시밀리안과 파울이었습니다. 이 학생 둘은 비행 행동을 한 학생이었고 싫어해도 대놓고 괴롭히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학교에서 드물게 여러 학생을 괴롭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현욱도 있었죠. 저는 둘의 행동을 가만둘 수 없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겨놓았고 제 증거가 제출되자 두 사람은 퇴학당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가차없는 나라라 교정되지 않는 문제 학생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퇴학 문제 때문에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전문 고등학교에도 전학하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막시밀리안과 파울은 저를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며 친구와 하교했지만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하교할 때 항상 막시밀리안과 파울이 학교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뒷문으로 하교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흉흉한 기세를 내뿜었던 그들은 사라졌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오랜만에 정문으로 하교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날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저는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혼자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펍에 있는 현욱에게 곧 가겠다고 통화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던 파울과 막시밀리안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사냥용권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술 냄새가 났고 저는 그 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빠르게 피하려고 했지만 파울과 막시밀리안은 저를 잡아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세게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그들은 갑자기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저항하면 때렸고 저는 결국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들은 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냐고 했지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인생은 망했는데 한 번 더 망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해코지하기 시작했지만 누군가가 그만해 라고 외치며 제지했습니다. 바로 현욱이었습니다. 현욱은 파울과 막시밀리안을 보며 대체 너희들이 왜 여기 있냐고 말했습니다. 파울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여전히 둘이 어울려 다니냐면서 비웃었습니다. 현욱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데려와 자신의 뒤에 숨겼습니다.
의외로 두 사람은 순순히 저를 현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현욱은 학교 끝나고 온단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길래 깜짝 놀라서 뛰어왔다며 자켓을 벗어 걸쳐주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들이 제 이런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욱은 깜짝 놀라 그들에게 당장 지우라고 했지만 막시밀리안은 그냥은 못 지워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자기가 말한 조건을 하나 들어줘야 한다고 했죠. 인근 숲에 멧돼지가 득실거리는데 거기서 한 마리를 총으로 잡아오면 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원래 그 숲 근처에는 멧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농장주가 파산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주인을 잃은 멧돼지들 일부가 숲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에는 멧돼지 출몰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었죠. 저는 현욱에게 그런 위험한 제안을 수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욱은 두 사람을 따라 인근 숲으로 갔습니다. 현욱은 저에게 옷을 입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 불안에 같이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을 걸은 지 10분도 안 돼서 멧돼지가 나타났고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겁을 질렸지만 현욱은 차분한 표정으로 달려드는 멧돼지에게 사냥용건을 쏘았습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가 쓰러졌고 그 틈을 타 현욱은 한 번 더 조준했죠. 현욱은 멧돼지를 들쳐 업으려고 했지만 혼자는 힘들어 보여서 제가 함께 들어줬습니다. 현욱은 다쳤으면서 뭘 도우냐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까 맞은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 열심히 몸으로 막으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몸은 좀 욱신거리긴 했지만요. 잡은 멧돼지를 내려놓자 막시밀리안과 파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멧돼지까지 잡은 현욱이 두렵다는 듯 뒷걸음질 쳤죠. 막시밀리안과 파울은 총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현욱은 휴대폰을 줄 때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울은 사진만 지우면 되지 왜 휴대폰까지 줘야 하냐고 날뛰었지만 현욱은 그럼 나도 이걸 줄 수 없다면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은 지워도 얼마든지 복구시킬 수 있다며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막시밀리안과 파울은 결국 휴대폰을 던지듯 넘기고 도망쳤습니다. 현욱은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다 녹음해두고 있었고 경찰서에 둘을 신고한 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막시밀리안과 파울은 큰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반면에 현욱은 멧돼지를 쏜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긴 했지만 그 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총을 잘 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다면서 거기서 사용법을 다 배우고 훈련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독일은 까다롭긴 하지만 교육과 시험을 보면 소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총기 소지를 허가받았다고 했어요. 얼마 후 현욱과 실탄 사격장에 갔었는데 모두 명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격장 손님들마저 박수칠 정도였죠. 현욱과 저는 그 뒤로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현욱의 부인이 임신하여 그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굴곡 많았던 그의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